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월세 신고해야 되는 건가? 나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주택수가 한 채인 경우에는요,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세무서에 연쇄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세금 상식입니다. 월세 받는 주택이 있다면 2월 12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월세 받는 주택이 하나인데 이것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 그리고 두 채 갖고 있는 분, 세 채 갖고 있는 분 각각 다릅니다. 주택으로 월세 받는 경우도 있고 전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으로 월세 받는 분들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1주택인 경우에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받는 부분 대해서 모두 신고하고 3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3억이 넘어가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세무서에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의 월세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작됐고요. 다만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타소득과는 다르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 계산을 하고 다른 소득과 같이 세액은 합산이 되는 거예요. 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를 보면요, 주택으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요. 면세사업자에 해당해서 주택 임대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홈택스로도 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 신고가 달라집니다. 주택수가 한 채인 경우에는요,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되는지 달라지는데요. 이때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주택수를 판정할 때는 부부 합산이다. 주택수의 경우에는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1주택일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0여원이 초과하거나 또는 외국에 있는 주택은 한 채인 경우에도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를 놓는 경우에도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수가 있는데요. 3주택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 이상이다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가 되고요. 보증금을 받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일 경우 감주 임대료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주 임대료는요, 3억 이상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3억 이상 그리고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3, 3의 요건이 적용이 되면 간주임대를 과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보면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입니다.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는 12평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간주임대료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대부분 추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억 원 초과 보증금의 60%를 산정해 줍니다. 여기에 이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3.3%를 곱해주면 보증금을 받은 금액에서 3억을 초과한다. 그 부분의 60%가량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 이자율만큼 이익을 본다고 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월세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이면 모두 과세를 하고 있는데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보증금 받는 것은 우선 3억을 공제해주고 60%만큼만 산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전세를 놓는 경우에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60%만큼만 보증금을 산정을 해서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해준다는 것 100%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기장이라는 것은요, 수익과 비용을 장부기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도 이자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장 신고하는 부분은 중복과세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부분을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 부분을 빼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요.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 연이자율 3.5%에 해당이 됩니다. 정기예금은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고요. 2023년 귀속은 2.9%였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고시되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주택을 월세 놓거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 주택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주택수 계산 방법은 부부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수만 부부 합산하는 거지 세금 계산은 부부 각각 인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주택이 하나이다, 이럴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수 지분자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그러니까 월세가 되겠죠? 연간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이 됩니다. 소수 지분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절반은 이 형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동생 1, 2가 갖고 있어요. 상속을 받을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동생 1, 2가 있는데 형이 50%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주택에서 연간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30%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동생 1, 2에 대해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의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이 된 경우, 그러니까 남편, 아내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주택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내 주택으로 선택을 해서 이것은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주택수의 계산이 이만큼 중요한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개의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구분 등기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공동소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해요. 하지만 임대수익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 발생되거나 또는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30% 초과 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이 돼요. 50대 50으로 소유했다. 그러면 각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중 한 명을 주택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해당 주택의 수입은 모두 다 100% 한 명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50,
아들이 50을 갖고 있는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었는데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아들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아들의 소유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전대와 전전세를 보겠습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다시 전대하거나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전대나 전전세에 놓은 경우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임차인이나 전세받은 자가 그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수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A가 주택을 B에게 전세를 놨습니다. 그리고 B가 다시 C에게 전세를 놓은 경우 이 경우가 전전세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A, B의 주택수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부 소유인 경우에는요, 부부는 합산이 됩니다.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하나의 주택이다. 이 경우에는 부부 중에 지분이 더 큰 자로 귀속이 되고요.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주택수를 가산하기로 한 자, A와 B가 부부일 경우에 A의 소유주택으로 가산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A주택으로 1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택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Q&A를 알아볼게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은 한 주택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요.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거든요. 이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어요.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받은 것을 월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2주택 소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부부 합산으로 국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을 보유한 부인과 이혼을 한 거예요. 부부 A, B가 있었어요. 남편도 1주택, 아내도 1주택 해서 2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해서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했고요. 이혼 후에는 A 1주택, B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 1주택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기준시가 12억 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는 겁니다. 다만 22년도에는 9억이었다가 지금은 12억 원으로 올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농촌의 농가주택 한 채와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를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종합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농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에서는 2주택으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수에는 농가주택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오피스텔을 월세 받으려고 신고하시는 분이 많아요.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한 채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은 월세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2주택이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12억 미만인 1주택의 기준시가가 연도 중에 12억 원을 초과했어요. 이 경우 월세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종료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리고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12억 원을 초과했어요. 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고가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및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 하더라도 100% 그 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고가주택에 해당을 하고 각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동소유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에서 3억 원을 공제한다는 거죠. 여기서 12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9억 원에 대해서 60%를 계산하고 여기에 3.5%를 정한 다음에 그리고 임별로 각각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는 점. 그래서 사업장별로 계산을 하고 이것을 지분대로 나누게 되는 거죠. 20%, 30%, 50% 지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 또는 전세를 놓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16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3주택 이상부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됐지만 2026년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게도 이자율에 상당하는 것만큼의 간주임대료를 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 분들은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의 세부담이 상승하게 되고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금액이 상승을 하거나 간주 임대료만큼 월세를 혼합하는 계약이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임차인에게 그 세부담은 전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26년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되고요.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